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눈밖에 났다. 오, 누구 눈밖에 났으면 앞으로 뭐가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눈밖에 났답니다. 두 번째 키워드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죠. 나경원 오해 유감, 오해다, 유감이다, 오해 유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입장을 냈어요.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 그런데요 지금 직함이 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은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는 게 골자예요. 이런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전면 부인을 합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왜 단독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됐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그거에 대해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오해 유감이다라고 표명했는데 그러자 몇 시간 지난 뒤에 대통령실은 실망입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연거푸 부인하거나 뭔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보죠. 이겁니다. 나경원 저출산 돈 없이는 해결 안 된다. 그러자 대통령실 측은 부적절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부적절하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본인이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뭔가 정책 구상을 밝혔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실망스럽고 아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임명권자가 있는 조직에서. 그러면은 해촉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할 걸로 전망이 나오는 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일단 요 상황은 어제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앞서서 지난주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상황에 나경원 전 의원이 뭔가 발표하고요. 대통령실에서 부인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돈 없이 출산율이 제고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장관 지위에 있는 인물, 정치인이 정책 구상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의 기조와는 다른 겁니다. 혼자 생각일 뿐이에요. 이렇게까지 반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야, 이건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가. 그런데 아까 방금 소개했던 기사에서 한 번 더 나간 겁니다. 실망이다. 자, 그럼요. 요 얘기예요. 우선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올린 글이에요. 대통령실의 우려 10분 이해하고 있다. 이번 이슈 정치적 이해관계 프레임에 가두고 근거 없이 곡해하는 일 지양해달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이렇게 몇 가지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실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에요. 대통령실 일련의 처사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러워하고 있다.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 계속하고 있다. 다음입니다. 10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 자, 그래서 이거 뭐 해촉하는 거 아니냐. 나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그만두라는 거. 방치할 수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내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인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오늘 나옵니다. 대통령과 조율 없이 윤심밖에 난 나경원. 윤심밖에 났다. 눈밖에 났다 지금.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쟁에서 윤심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예 윤심 밖에 나갔다 지금.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역시 해촉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당대표 출마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른바 강력히 윤심을 받고 있다고 보통 평가받는 분이 있는데요. 어제 그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그 부위원장이 그동안 책임 있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다.
최영철 편집위원, 당대표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상황을 보니까 이 정도 되면 그렇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뭐 한 2방이나 맞았기 때문에 예. 한 2방 정도 맞았으면 이제 약간 그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나. 이게 사실 나경원 그 전 의원이 그 당 대표로 출마를 하려면 그래도 친윤은 아니더라도 범친윤 정도의 유니폼은 입고 그러니까 빨간색을 입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주말의 상황을 보면 빨간색 유니폼을 입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뭐 민주당 색깔 비슷한 뭐 파란색, 뭐 흰색 뭐 이런 걸 입고 경기장에 뛰라고 하니까 경기장에 나갔을 때 그 관중석에서 아, 저분이 우리 편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 유니폼을 입고 뛰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버렸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경원 전 의원께서는 지금 명분에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비상근직이지만 예.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지금 선거직에 도전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면서 예. 대통령실과의 여러 가지 다툼에 있어서 명분에서 별로 내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그럼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맡고 있는 정부 자리를 그만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양손에 지금 떡을 쥐고 어느 떡을 먹을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조금 그 공직을 맡긴 입장에서 예. 조금 힘든 측면이 있는 것이고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도 보기에 있어서 떡 두 개 들고 너무 오래 재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 전 의원께서는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어내기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번 주쯤에 아마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이번 주쯤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나 전 의원의 그 지지율이 예. 지난주에 나왔던 뭐 35%그 이상 나온다면 저분이 결심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 보합이나 그보다 낮게 나온다면 결심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결심을 하지 않나. 그러나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유니폼 색깔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주목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유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직을 안 한다면 예. 뭐 대통령실과 협의를 하겠죠. 이거 근데 열심히 이 정도까지 뭐 방치할 수 없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두 개를 다 잃지는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는 지키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지키려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건 유동수 의원님,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굉장히 강한 입장을 낸 거거든요. 네. 뭐 적합하지 않다, 그 넘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뭐 엄청난 비판인 거예요. 네. 이 정도면은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 경쟁 정당 소속이시니까 제 3자 입장에서 보실 때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입장을 낸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이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 한국의 지금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비추어 볼 때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게 정책적 얘기다. 정치적 얘기가 아니라 정책적 얘기에 가깝다. 예. 그 부분을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특히 예. 사회수석이 강하게 비판한다는 그러니까 뭐 조율도 것은 안 하고 그냥 일방적이고 개인적이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얘기했어요. 그런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음. 오히려 정부에서 나서서 예. 이거는 우리 정부와 정책적 기조를 좀 달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순서일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반박을 하는 걸 정부가 예를 들어 그렇죠.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총리실 소관일 수도 예. 있는데 국무조정실장이 나서서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상당히 그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응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 이 정책적 사항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사회수석이 직접 너무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예.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 예. 당 대표가 되는 걸 원치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그럼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는
뜻을 같이 하는 인물이 아니군요라고 이제 판정을 한 겁니까, 그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인데 예. 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아니면 당원 100%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당대표가 적합한 것인가 이거는 국민과 당원들이 결정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저렇게 충분히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을 너무 세게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일종의- 되면요, 이 예. 의결권, 그러니까 투표권을 갖고 있는 당원들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되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무슨 표현인 거지? 이겁니다. 기사 몇 가지 더 있거든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좀. 다음 기사입니다. 자, 앞서서 윤심 밖에 났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윤심은 뭔데 당심은 1등. 지금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을 놓고 따져본 여론조사는 1등이거든요. 단연 지금.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은. 여당 전당대회 나경원 딜레마가 생겼다. 좀 더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습니다. 자, 나경원 다수의 당원이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출마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데 대통령실은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해촉 가능성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자, 윤 대통령은 김기현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의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아들 결혼 왜 얘기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전화로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챙긴 거예요, 각별하게.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는 거죠. 자, 요거 송석준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지금 윤심을 밖에 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는 1등으로 나와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예, 지금 상황이 사실은 그 나경원 전 대표께서 예. 현재는 이제 당직이 아닌 이제 정부직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발언한 이번에 그 사태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대와 맞물리면서 많은 또 여러 가지 의문을 이제 자아나고 있는데 저는 뭐 나경원 지금 부위원장 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슬기롭게 잘 요거를 정리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뭡니까? 슬기롭게 정리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우선 기본적으로 예. 나경원 부위원장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예. 가장 또 빌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또 지금 정부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직도 이제 지도부를 뽑게 되고 예. 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다가옵니다. 예. 예,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예.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현재는 본인이 또 그 부위원장직을 수락을 해서 정부직을 맡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정책 대안을 제시했는데 예. 그게 이제 어쩌면 정부 그 주요 부처들과 조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사태가 왔는데 예. 뭐 이제 잘 그 정리가 이제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 뭐 이제 당심 이번에 뭐 또 이제 여론조사에 또 1등이 나오다 보니까 예. 뭐 또 혹시 이번에 전대 출마를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길이 본인이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아마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송석준 의원님이 그냥 슬기로운 선택, 현명한 선택에 애둘러서 아주 애둘러는 걸 한 번 더 애둘러서 말씀하셨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어떤 뜻인지 뭐 각자 해석을 하실 텐데요. 아무튼 딜레마입니다. 뭐 상황이 이래요, 지금. 주말 동안에 굉장히 좀 묘하게 갔어요, 지금. 자, 이번에 윤경호 의원님. 이 상태에서 이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부위원장. 자, 언론인의 촉으로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정리하겠죠. 정리한다는 건 뭡니까? 그럼? 물론 하겠죠. 쉽게 말하면 대표 출마 안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엊그제, 선언한 것처럼. 불출마 선언.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그것도 갑자기 나왔죠. 분기점이라고 봤어요. 예. 그러니까 100% 당원 투표 밀어붙여서 결정했죠. 그리고 나서 김장연대인가 뭐 예. 대통령의 뜻이 가장 잘 반영이 된다는 장제은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 손을 잡은 거에 대해서 과시했어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대외적으로 더 막 드러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갑자기 권성동 의원이 사퇴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터진 게 이거예요. 나경원 의원의 돌출 행동이란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실이 강력하게 강력히 비판을 아까 합니다.
유동수 의원님의 지적에 저는 100% 주목을 했습니다. 저걸 그냥 복지부 장관 정도가 얘기해도 되고 또 익명으로 얘기해도 돼요. 예. 이건 집행에 관여하는 부처에서의 의견이 아니고 자문을 하는 위원회 정도의 의견인데 그냥 개인 의견이다. 예. 이런 식의 파퓰리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해도 되는데 예. 뭐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서 뭐 방치할 수 없다. 예. 그럼 물러나란 얘기죠. 전 그래서 그동안에 한 3개월 됐나요? 4개월 됐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비록 위원회지만 예. 그 문제하고 기후변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기후변화 기후대사도 맡고 있어요. 까지 완장을 두 개를 같이 찼어요. 그 두 개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고 있는 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장기 과제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두 개를 나경원 전 의원이 혼자 다 거머쥐고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도대체 나경원 전 의원이 두 개의 완장을 차고 무슨 활동을 하고 다니는지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뭐 회의는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네요, 지금. 이집트에서 열렸던 예. COP27이라는 기후변화 관련 각 당사국들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이 갔을 겁니다. 그 다녀온 거 시청자 여러분들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몰랐어요. 예.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몰랐다고. 예. 그 두 가지 정말 사안의 과중함을 따져보면 정치인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완장 하나 차서 자기 경력을 더 키우듯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길게 보고 가야 되는 자리라는 거기에 거죠. 정말 예. 모든 본인의 관심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매달려도 해법?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라는 게 결국 이런 한마디 툭 던졌는데 오히려 더 다른 쪽에서 역풍을 예. 맞는 이런 형국이니까 예. 그 얘기는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이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저 일도 감당할 역량이 안 되다는 거를 지금 역설적으로 보여준 꼴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요한 건 국민이 어떻게 믿겠어요? 아.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면 지금 대통령이 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사실상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저 부위원장이 얘기를 또 하면 그 말에 대해서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전 더 이상 예. 저 자리도 수행하기가 어렵게 돼버렸다. 부위원장 자리도. 저 말의 적절성을 떠나서 예.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경하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짓밟아버린 걸 보면 이거 역시도 하나씩 정리되는 단계의 하나인 것 같다. 뭐 다시 정리합니다. 100% 당원 투표, 김장년대 과시, 권성동 사퇴, 나경원 돌출 발언. 이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올지 그 중간에 뭐 안철수 예. 의원이 뭐 한남동이죠 아마 예. 뭐 초대받아서 뭐 대통령하고 만났다. 또 뭐 윤 누구 뭐 조 누구 이런 이제 나머지 분들은 오로지 전당대회 흥행을 위한 조연 정도에 아마 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윤교 의원님께서는 지금 부위원장 자리뿐만 아니라 당대표 출마까지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안철수 의원 얘기 좀 잠깐 뭐 패널분들께서 잠깐 꺼내셨거든요. 안철수 의원 관련된 영상도 하나 있는데요. 뭐 목소리가 좀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의 의중이 누구한테 있을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통령께서는 정말 완전한 반윤이 아닌 다음에는 예. 열려 계시고 있습니다. 완전한 반윤은 누굽니까? 한 분 계시죠. 한 분이라고 딱 하는 거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 맞군요.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윤심파리 후보가 아니라 저는 윤임 보태기 후보가 되겠다. 윤심팔이 아니다. 윤심 보태기 한다. 조인조 편집위원. 출마 선언이 잡혀 있죠. 뭐 예정대로 안철수 의원 출마 선언하고 뭐 출마 이제 도전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활약입니다. 어느 정도 활약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오늘 출마 선언 하시는 분한테 초를 쳐서 좀 죄송한데요. 예, 어쨌든 저는 조금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일단 뭐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번 당 대표의 자격론을 제시를 했죠. 그 자격론 제시는
이른바 말하는 윤핵관의 맏형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윤핵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공유한 그러한 자격론 아니겠습니까?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그 당대표가 이번에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이렇게 예. 금을 꺼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번엔 당심을 전폭적으로 받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권성동 의원은 이미 자격 요건을 보면 안철수 의원께서는 그 관로 안에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워진 것 아닌가.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대선 주자 안 된다는 얘기를 곁들였죠. 그때.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자격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매우 어둡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구조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안철수 의원께서 개인기로 뚫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당에 입당하시고 윤 대통령과 같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호기가 있었는데 예. 당내에 결국에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인적 기반을 넓히지 못했다. 결국 당내에 그 정도 시간이 있었으면 친한계도 만들어 놓고 팬덤도 좀 만들어 놨었어야 예. 되는데 그것을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치권에서 친한계란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만들어 놓지 않고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고 깃발만 들면 예. 그 깃발 혼자 들고 있으면 뒤에 누가 줄줄이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과연 그 깃발 뒤에 누가 친한계라는 명찰을 달고 뒤에 서 있는가를 한번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습니다만은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되어 온 세력을 넓히지 못한다는 사람을 사귀지 못한다는 그 약점을 지난 1년간에도 역시 좀 극복하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 오늘 좀 첫 출발하시는데 굉장히 오늘 죄송한 출마 말씀입니다. 선언은 하시죠? 예, 오늘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출마 선언하고 질문을 받겠죠? 그럼 기자들 사이에 질문이 이렇게 나오겠죠. 당내 세력이 없으신데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따르는 의원, 따르는 세력 얼마나 확보하고 계십니까? 이런 취지의 질문 받겠죠? 아마 답을 내놓을 겁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